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그 이해하기 쉽게 그런 네. 이제 분쟁 사례나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한 두세 가지 그 사례 좀 말씀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가슴 아팠던 일, 정말 못된 사장님, 정말 못된 직원. 이렇게 하면 네. 부탁이 되겠죠? 네. 제가 노무사 처음에 한 2010년 초반에 네.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좀 각색을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인격권도 있기 때문에 그쵸. 성별이라든가 네. 업종 이런 거 다 변경한 거니까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친형제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음. 두 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사장님이고 어쨌든 한 분은 직원으로 해서 네.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분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동생이라고 해서 열심히 같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독립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한 7, 8년 동안 같이 일을 하시면서 회사를 같이 키우셨기 때문에 퇴직금 이런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월급,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있으면 주고 막 이렇게 약간 경영자처럼 같이 네네. 막 키워왔던 거죠. 그래서 이분도 성장을 하셨고 다른 직원들도 왔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보상이 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분이 그냥 당연히 퇴직금 그런 거 없이 네. 이제 딴 데 나가서 창업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그분이 소위 말해서 망했어요. 창업이. 이제, 나가신 분이? 네, 나가신 분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설상가상 그 사모님께서 또 병이 걸리셔서 병원비도 필요하신 거예요. 자, 그런 상태였는데요. 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비빌 언덕을 막 그럴 수밖에 찾아보는데 없죠. 네. 제가 형님으로 모셨던 저 사장님은 여전히 굳건히 사업을 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근데 그분이 차마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서 생각을 해보니 네. 예전에 내가 한 7, 8년 저분이랑 같이 직원으로 일을 했으니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 라고 권리죠. 네. 그 노동법적으로 보면 그분은 7년을 근로만 하셨을 때 퇴직금을 주셨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 근데 당사자 간에는 그런 게 없이 했고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많은 보상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었죠. 근데 네. 그분이 약간 그런 상황에 가다 보니 네. 그분이 노동부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을 야. 때,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시겠네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들도 되게 많이 동의할 텐데 그냥 나한테 그냥 와서 돈을 달라고 했으면 줄 텐데 왜 저렇게 했는지 정말 나는 너무 서운하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이 몇 천만 원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냐 결론적으로는 네. 한 일정 부분의 금원을 드리고 합의를 보셨어요. 네. 계산을 해서 준 게 아니고요. 합의로. 합의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무릎 꿇고 그 동생분이란 분이 무릎 꿇고 울면서 돈 받아갔어요. 왜요? 미안해서. 양심. 미안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팠죠. 가슴 아픈 예, 게 그러니까 양쪽 다. 양쪽 다. 그래서 되게. 너무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그 근로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이 사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자기는 그게 더 미안했기 때문에 그냥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었다. 근데 이분은 아니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얽혔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해는 가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분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고요. 그 둘 간의 관계이시니까요. 울면서 무릎을 꿇고 돈을 받아갔어요. 네. 미안하다 형님. 그리고 그래 이해는 하는데 나는 너를 이해를 못하겠어. 사실은 참 좋은 관계가 이제 끊어졌던 사례가 있어서 아이고. 가슴 아픈 사례였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악덕 직원. 악덕 직원. 예, 네. 악덕 직원. 이 대표님들이 만약에 들으신다고 하고 예비 대표님들이 들으신다고 하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아까 제가 해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면 똑똑한 직원이라든가 또는 나쁜 직원이라든가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죠.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요. 네. 한 직원도 많지 않아요. 한 6, 7명 네. 횟집이셨는데 네. 직원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면접을 너무 잘 봐서 잘 하실 줄 알고 뽑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사람이. 네. 뭔가
일을 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옆에 직원들이랑도 막 계속 싸우고 손님이랑도 트러블 일으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같이 일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손님이 다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직원도 나가고 어이구. 손님도 막 컴플레인트니까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나가셔 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은 제가 법을 안다 그랬잖아요. 네. 절대 안 나가죠. 끝까지 버티죠. 왜냐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요. 그래서 해고를 했어요. 해고를 하는 게 뭐 큰회사처럼 막 서류를 쓰고 이런 게 아니시고 아니 뭐 여사님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면 그분이 딱 그러는 거죠. 저 해고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해고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딱 녹음해 놓고 있다가 네. 며칠 있다 전화를 해서 저 해고 당했으니까 1,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아니 당신 월급이 얼만데 1,000만 원을 달라 하냐. 그런데 그럼 안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딱 끊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당해고 해서 신고하시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시고 초심 뭐 중노위 이러면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250만 원을 받으셔서 4달만 지나면 1,0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결국 그 돈이 그 돈인 거예요. 그분은 알고 그걸 알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제 표현으로는 선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례가 10몇 번도 더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인 그게 거예요. 직업이네요. 예. 근데 그분이 세상에. 가는 데는 언제나 그런 데만 찾아다니세요. 모르실 것 같은 분, 계약서 안 쓰시고. 네.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죠. 들어와서 일을 개판으로 하면 나가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거기서 가장 문제됐던 거는요. 해고를 하시려면 노동법상으로는 이렇게 서류로 제출을 네. 그분한테 줘야 되거든요. 왜 무슨 이유로 언제까지. 근데 그걸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겠죠. 현장에서. 식당 사장님이 뭘 네. 알겠습니까? 네. 잘 모르시죠 당연히. 이제 아시는 사장님들 많으시겠지만 그러면 그 사유가 어떻든 무조건 부당해고예요. 그럼 시간을 잘잘 끌고 네. 계속 하게 되면 합의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시간에 비례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뜯겼던 사례가 있고요. 사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데 뭐 식당 뭐 부당해고 이렇게 치시면 뉴스에도 엄청나게 사례가 많이 나와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창업기업 하시면 제가 어떤 분한테는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 IT 기업 돌아다니시면서 뭐 10억을 받았대, 20억을 받았대 이런 분도 있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그런 분이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악덕 사장님은 악덕 사장.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네, 네. 악덕 사장님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직원들은 월급을 안 줘요. 그래요. 늦게 주고 안 주고 그리고 퇴직금도 당연히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속 안 줘서 그 직원이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으면 원래 퇴직금 1,000만 원을 받으실 분이 너무 지치게 하니까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그냥 합의 비슷하게 끝내요. 예, 돈인데 없으면 모르겠는데 없어도 안 되시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네. 막 이제 노동부에 가가지고 다 인정받고 이분 재산 많다 막 해서 제가 이제 막 도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거 봤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도 있구나. 정말 아까 대표님 말씀해 회사가 어려워서 조금 협의해서 좀 늦게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막 돈을 소위 말해서 떼먹는 거죠. 직원들을. 세상에.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좀 있어서 뭐 아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이 방송 들으시는 그렇죠. 분들은. 네. 예. 특히나 요 사례에서는 저는 두 번째 해고 관련해서 네. 정말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고 그거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뻔한 얘기지만 채용할 때 걸러야 되는데요. 저도 사실 못 걸러요. 그렇죠. 면접을 볼 때 딱 하고 들어오면 사실은 저는 오히려 대표님들한테 이런 말씀도 드려요. 역으로. 이 자리에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 면접을 오면 네. 의심해라. 너무 괜찮아요.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자리 뭐 어울리는 건 아니겠지만 좀 너무 면접을 잘 본다거나 내 마음에 너무 쏙쏙 드는 사람들 뽑으시면요 탈나는 경우 좀 봤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취업을 해봐서 면접도 잘 보겠네요. 선수니까. 그 얘기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직원 하나 맞습니다. 들어오면 엄청 사장이 무섭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도 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우울증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해고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해고라는 단어를 잊으시라는 게 이런 일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해고는 없다. 합의만 있을 뿐이다. 네. 그래요. 요즘 이제 자영업자 이렇게 통계를 보면 외식 업종이 확실히 많아요. 또 네. 직장인들도 은퇴해서 뭐 이런 얘기 했을 건 우리 예전에 할 거 없으면 그냥 먹는 장사는 하지. 왜냐면 네. 먹는 장사는 안 망한다고 해서 요즘도 그렇진 않아요. 많이 네, 망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당을 이제 은퇴해서 식당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지금 이제 막 이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특히 이제 외식업 관련해서 네,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직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직원 입장에서 일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특히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뭐 배우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월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급 관련해서 노동법에서 정해놓은 최저하는 최저임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옆에 식당보다 10만 원 더 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근무 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랑 계약한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계시는지 그걸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거의 뭐 그게 잘 되고 있으면 팔알은 문제가 없죠. 그렇군요. 근데 이 최저임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이 있나 봐요? 사실은 뭐 식당 하시는 분은 절감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10시간씩 뭐 6일 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40시간만 하시지만 그분들은 뭐 60시간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 9,000원만 잡아도 얼마가 되는데 또 이게 연장 근무가 붙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60시간 하시게 되면 이제 300만 원 이상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그렇게 되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최저임금 수준이 300이기 때문에 이분이 일을 잘 하시는 분도 300 넘어야 되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뭐 요리도 잘 모르시는데 시간만 그렇게 많이 하신다거나 홀서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서빙하시는 분들도 일을 잘하고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300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대비 임금 지급이 정확한지는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두 번째로는 숫자 5를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5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5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을 하는 기준인데요. 우리가 직원이 상시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 빼고 직원만 네네네. 대표를 제외하고 직원분들 자 그런 분들이 5명이 넘으면 최저임금은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지만 뭐 5명이 넘으면 연차휴가를 부여를 해야 된다거나 40시간이 넘으면 1.5배를 지급을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해고 문제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르군요. 좀 더 엄격해지는군요. 그러니까 소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강의 같은 데 가면 상시 근로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을 지켜야 되는 게 20%라면 5명이 넘는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조금 느는 게 아니고 5배예요. 5배가 왜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가산수당 지급,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 지급, 뭐 52시간 준수, 해고, 연차 이런 모든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들은 다 5인 대상 사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역으로 보면 똑같은 식당이 있는데요. 여기는 직원이 4명이고 여기는 직원이 5명이시면 같은 일을 해도요. 임금도 이쪽 훨씬 많아야 되고요. 휴가도 받을 수 있고요. 공휴일 하면 1.5배 또 받고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5명이랑 4명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직원 숫자를 4명에서 혹시 5명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체크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한 명 차이가 5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니까. 네, 그러니까
관리하기 부담스러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취지죠. 5인 미만은 영세하니까 당신들도 근로자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 근데 5명이 넘으면 야 너는 이제 어엿한 사업주잖아. 이런 것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게 식당을 하든 회사를 하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 5인이 네.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직원 숫자를 잘 보시고 네. 4명에서 5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내가 4명에서 5명으로 가는 게 맞나? 네. 이런 생각도 조금 이제 신중하실 필요가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진짜. 예, 예. 마지막으로는 네.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요. 네, 근로계약서에 시간은 이렇고 임금은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네. 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체크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까 제가 해고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는 안 쓰면 그 자체 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였죠? 벌금도 물 수 있고요. 과태료도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고요. 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고를 이용하는 직원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로계약서도 안 쓰시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걸 근로자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협상의 도구로 쓴다거나 약간은 이제 협박? 뭐 이런 것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식당 하시는 분은 일단 원칙적으로 채용이 되시면 무조건 계약서를 쓴다. 그리고 최저임 그 계약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느냐 아니냐 시간을 따져서 금액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5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걸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많은데요. 좀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네네네. 이제 부부가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네네. 좀 잘 되면 이제 직원 수를 늘려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직원이 4명인데 사업자를 남편 이름을 냈어요. 네. 근데 아내가 여기서 일을 해요. 네. 그럼 아내까지 포함해서 이게 5명으로 되는 거예요? 안 빠지나요? 확실히 우리 대표님은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해보셔서 질문이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고급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예.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은 가족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족이 와이프, 아니 뭐 부인, 뭐 남편 또는 자녀분 아니면 부모님들 이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 숫자에 들어가는 게 민감합니다. 자, 그거는 기준을 제가 딱 드릴게요. 네. 그분들이 임금을 받으시면 임금이 책정이 되면 근로자로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일을 하시면 근로자의 지위에 있죠. 네. 다만 임금을 안 받고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분은 공동사업자. 네,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모님이 일을 하시고 대표님 계시고 직원이 4분이시면 자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근로자로 들어가겠죠. 임금을 주면 안 되는군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법인이니까 사자급여도 다 나오고 출퇴근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원의 범주가 꼭 이런 거 말고도 뭐 계약직도 있고 재택직도 있고 알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까지를 직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직원은 내가 사장님 입장에서요. 사장님이 이분한테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임금을 받으려고 하시면 모두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중에서 직원에서 제외되실 분은 없죠. 아르바이트는 좀 짧게 일하시는 분이고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뿐이죠. 다 이제 그러니까 보통으로 생각하면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만 직원이 생각하는데 요즘 외주도 많이 출근하잖아요. 알바도로. 외주는 이제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처럼 하는데 식당에 관련돼서는 그런 인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주방 아니면 홀 뭐 이런 것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이제 일부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것만 해도 이제 골치가 아프죠. 여러분들 몰랐던 내용도 많이 있을 테고 한데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중간에 일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일을 하시는 자영업자,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신 분들은 이런 책들은 꼭 한번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회사 취업하려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격증이면 온갖 공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